안녕하십니까. 실드그린의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떤 계절이 어싱이 가장 좋은 계절일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 보시면 어싱은 자유전자가 결핍이 된 전자결핍 현상을 땅에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자유전자가 전압이 걸리면서 미세전류가 올라오는 거죠. 인체에. 유입이 되는 과정, 자유전자를 유입이 되는 과정, 그래서 전자결핍을 해소하는 것이 어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제 겨울철이 어싱이 잘 된다 하는 부분들은 구리판 같은 도전체에 열이 가해지면 자유전자의 운동을 원자가 방해를 한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게 좋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열이 가해지면 원자의 운동성이 활발해져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들을 원자가 막아선다. 그래서 이제 전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철,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겨울, 봄, 가을, 여름 순으로 어싱하는 계절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계시는데, 뭐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름철이 수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름철이 어싱에서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 어싱이 가장 효과가 좋은 계절이다. 그 다음에 가을, 봄. 가을을 앞세우는 이유는 봄은 요즘 봄 가뭄, 봄 가뭄 많이 얘기하죠. 가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죠. 겨울은 더더욱이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건조하죠.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싱은 실내에서 어싱을 하셔야 돼요. 전자파가 어싱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위 측정기 가지고, 야외 나가니까 전압이 안 올라가. 당연히 전자파가 없으니까 안 올라가죠. 전자파가 있어도 미약하죠. 실내는 앞뒤, 상하, 좌우, 육면체에서 6방향에서 전자파가 다 발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 흡수를 하죠. 그래서 전위가 올라가죠. 자, 맨발 걷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땅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토질이 중요하죠. 토양의 어떤 성분. 그 다음에 수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또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부느냐 찬바람이 부느냐 따뜻한 바람이 부느냐. 뭐 따라서 기온도 중요하죠. 또 사람의 상태. 또 사람도 수분이 많은 경우 또 근육이 많은 경우 지방이 많은 경우 또 사람이 땀을 촉촉하게 흘렸을 때 땅을 밟은 경우 당연히 땅에도 수분이 있고 사람의 발에도 수분이 있는 경우가 가장 어싱이 잘 되겠죠. 자, 인체도 땀이 촉촉하게 나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많은 땅 위를 걸어갔을 때 가장 어싱 효과가 큽니다. 자, 왼쪽 그림에 보시면 맨 땅이 아니고 이렇게 풀들이, 잔디나 풀들이 있고 나무들이 많은 배경입니다. 아래쪽은 물이 있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도 보시면 땅도 좋아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 되고 수분을 머금고 있는 풀, 나무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나무들은 땅 속으로 뿌리들을 쭉 내리고 있기 때문에 땅 아래쪽에 다른 성질들, 어떤 흙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가뭄이 겨울에는 대부분 건조하고 가물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이 표층토가 건조해서 이제 수분이 하나도 없더라도 풀이나 나무가 있는 데서는 이 생물들이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싱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자, 우리 땅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도전체, 철판이나 구리 같은 그런 단일 도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그림을 보시듯이 부식토 같은 경우는 낙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기물들이 분해가 돼서 아주 부드러운 표층을 형성하고 있겠죠. 마사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테고, 자, 이런 토양들은 공극, 입자 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공극 사이로 수분들이 이동을 하고 공기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 자유전자도 같이 이동을 하죠. 흙 자체를 통해서도 이동을 하지만 이런 공극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겨울철은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우리가 메꾼다고 하죠. 매개를 한다. 그런 역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겨울철은 땅 위에서 전위를 측정했을 때, 저항을 측정했을 때, 이 저항이 절연 수준으로 도전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겨울철은. 여름은 뭐 그런 일들은 없죠. 비가 항상 오고 촉촉하기 때문에. 자, 수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와 풀의 역할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바람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맨발 어싱 야외에서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싱이 안 되던 곳도 어싱이 됩니다. 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땅에서만 자유전자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에 촉촉한 수분을 가지고 있고 자유전자의 이동이 빠른 땅이 있어요. 사람이 직접 닿지 않은 곳에 좋은 땅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수분이 있고 공기가 잘 통해서 그쪽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바람을 타고 사람의 신체로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오는 중간에 또 양이온이 있으면 결합을 해서 자유전자가 중성화가 돼서 이제 소멸을 할 수도 있지만 살아남은 자유전자는 인체의 몸 전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땅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껴안거나 나무를 만지거나 할 때도 나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싱도 되지만 나무 잎, 나무 껍질, 나무 전체에서 발생하는 자유전자, 이동하는 자유전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자유전자의 이동은 열이 너무 없으면 자유전자도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열이 많은 시험실을 같이 이렇게 온도를 급격하게 올려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원자가 활동하기 전에 운동성을 가지기 전에 적당한 열이 있어야지 자유전자 운동성이 활발해집니다. 어싱이 잘 된다는 얘기죠. 특히 중요한 부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바로 땅을 밟았을 때 냉기가 인체에 유입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싱 신발이나 어싱 양말을 같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적당한 습기와 따뜻한 바람, 또 사전에 맨발 걷기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같은 걸 해서 인체도 따뜻하게 만들고 난 뒤에 맨발 걷기를 하십시오. 실내에서, 실외에서 어싱은 24시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보편적인 어싱은 실내의 접지 콘센트를 이용한 어싱입니다. 자, 바깥에서 1시간 맨발 걷기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나머지 시간을 실내에서 그냥 계시다면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보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NCBI라고 얘기를 줄여서 하죠.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어싱에 관한 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어싱 패드 접지 단자를 연결해서
인체 변화를 연구한 논문들이에요. 자,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녹음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는 점 양해를 좀 바랍니다.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보여드리는 표면 저항 체크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절연돼서 자유전자 이동이 없다. 중앙 정도는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왼쪽에 컨덕티브로 올라가면 전도성이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보면 정전기 제거 쪽과 전도성 쪽 중간 정도 이렇게 되죠. 피부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면 조금 내려가죠. 동쪽은 지금 손을 언제 씻었느냐, 물을 많이 먹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꽉 눌러도 전도성이 없는 거로 나와요. 여기에 맨발로 이렇게 닿으면 어싱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지금 11월 4일이에요. 자, 이쪽 볼까요? 자, 이런 풀들은 전도성이 그나마 좀 있는 것으로 나오죠. 자, 이쪽에 보도 경계석 전도성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 체크했을 때는 여기에 전도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도성이 있어요. 아까 사람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도성이 좀 있다 하듯이, 자, 지금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겨울철이 온도가 낮으니까 원자핵의 운동이 적어져서 자유전자의 이동이 빠를 것이다. 그래서 전도성이 높다. 이거는 현장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현장에 와서 이렇게 맨발을 닿으면 전혀 어시가 안 됩니다. 사람도 지금은 전도성 제가 양말을 신고 있는데, 사람도 겨울이 되면 굉장히 이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리고 발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건조해져요. 발에 따뜻하게 땀이 나와야지 땅을 밟았을 때 수분이 전도성을 배가하는 역할을 하죠. 지금은 공기 중에 수분도 없어요. 매우 건조하죠. 땅도 건조해, 사람도 건조해. 어싱은 안 됩니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땅도 촉촉하고 사람도 땀이 나서 그 수분들이 매개하는 전도성을 극대화가 됐을 때 어싱 성능은 좋아집니다. 그 계절이 언제입니까? 봄, 가을, 여름, 아주 더울 때야. 이론적으로 아주 더울 때 열이 나서 전도성이 사라진다. 그때도 좀 한번 측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겨울철은 좀 조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또 다른 측정기를, 전위 측정기를 가지고 저항 모드에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야외는 전자파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압이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항 모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피부부터 먼저 측정을 해볼게요. 꼭 눌러야 됩니다. 겨울은 피부 표면에 수분이 없어서 살짝 누르면 측정이 잘 안 돼요. 꼭 눌러줘야, 약간 아플 정도로 눌러줘야 됩니다. 자국이 생길 정도로. 자, 전혀 지금 전도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꼭 누르면 땅 속에는 아직 수분이 남아있죠. 전도성이. 수분이 남아있어서 전도성을 유지를 합니다. 자, 피부 표면은 발을 이렇게 밟았을 때 어싱은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하고 땅이 연결됐을 때 아까 같이 저항 모드에서 저항이 최소화돼서 어싱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지선에 연결이 돼서 기준선을 잡아주고 제가 빨간 단자를 쥐고 있고요.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게 저항 모드에서 저항이 측정이 됩니다. 지금은 딱 보면 여름, 가을 정도는 바로 맨발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바로 측정이 되는데, 지금은 아마 OL로 그대로 뜰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맨발을 걸으면 접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풀을 한번 더 해볼까요? 풀을 대면은 접지가 되는 거로 나와요. 왜?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맨발은 안 됩니다. 그냥 땅 위에서는 겨울철에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전도성이 좋은 우리 어식용 양말입니다. 실드그린 양말을 신고 풀이 없는 곳에 이렇게 하면 전도성이 살아 있어서 지금 저항이 체크가 되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표면이 지금 전도성이 많이 사라졌지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꾹 밟아주는 거예요. 꾹 밟아주면 OL이었다가 이제 전도성이 없다가 꾹 눌러주면은 전도성이 생기죠. 저항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는 얘가 살짝 걸어서는 어싱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촉촉한 물, 바닥에 촉촉한 물이 있거나 나의 발바닥이 맨발이 됐던 양말을, 어싱 양말을 신으셨던 촉촉한 물기가 있을 경우는 살짝만 얹으더라도 전도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살짝만 올려도 거의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죠. 자, 볼까요? 아까 제로였어요, 거의. 지금 전도성 굉장히 좋은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결론을 좀 내자면 이론적인 거하고 좀 다르다. 겨울철에 원자의 운동이 줄어들어서 자유전자의 이동이 빨라진다. 그건 시험실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열이 오르면 원자핵이 운동이 커져서 자유전자가 운동도 같이 커지지만은 자유전자의 운동성을 원자핵이 운동하면서 진로를 막아서 전도성이 떨어진다. 자, 시험실에서 있는 과학적인 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타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들이 수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흙 같은 경우는 표면에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한 이런 그 풀들, 미세하게 풀들이 표면에는 풀이 없어 보여도 미세하게 풀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전도성을 가질 수 있는 겨울철에도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할 때 사람 몸도 따뜻할 때 피부에 윤기도 있고 이렇게 바람 불고 수분도 없어서 이렇게 메마르고 이런 날씨 사람도 이렇게 위축이 되죠. 그 사람도 조금 활성화가 되는 따뜻한 상태에서 땅도 따뜻한 상태, 사람도 좀 따뜻한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효과가 최고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1월 5일은 외국연 1도입니다. 어제는 5도였고요. 신발을 벗고 저항 모드에 맞췄습니다. ZT 100보다 더 좋은 102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을 하니까 OL이 나오죠. 어싱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지금 휴일이라서 혼자서 측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합니다. 자, 땅마다 어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또 어싱이 자꾸 되고 있는데 발에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자, 그냥 발을 디디면 OL이 나와요. 힘을 좀 주거나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어싱이 되는데 지금 닿을 때마다 지금 땅의 깊이 신체 하중이 실려서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어싱이 잘 안 돼요. 지금 바로 닿으면 안 되죠. 자,
이런 나무 뿌리 같은 경우를 닿으면 풀이나 어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싱을 겨울철에 하실 때 겨울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좀 수분이 촉촉하게 있는 시간대, 날씨가 약간 따뜻한 시간대를 골라서 이런 맨땅보다 촉촉한 황토방이나 이런 낙엽이 쌓여 있다든지 또 저런 이끼가 있다든지 또 풀이 자라서 있는 곳을 선택해서 어싱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자, 왼쪽은 나무가 있고 이끼와 낙엽들이 있어서 수분을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자, 왼쪽을 기준으로 잡고 저항 모드에 두고 오른쪽을 측정을 했을 때 전도성이 없는 것으로, 도전성이 없는 것으로 OL이 뜹니다. 메말라 있다는 얘기죠. 이 땅이 한번 풀들이 있어도 그래요. 풀 있는 쪽에 이렇게 하면 저항이 이제 측정이 되죠. 잘 보이지가 않아서. 자, 풀 있는 데 되면은 4.0 메가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풀들이 뿌리가 있어서 아래쪽에, 땅 아래쪽에 수분을 잘 이동시키고 흡수를 해서 전도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깊숙하게 넣어 볼게요. 깊숙하게 넣어서 이 침이 15m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끝까지 훅 들어갔을 때 전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4, 5mm 정도는 위에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흙은 이제 전도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이제 딱딱한 요 땅에 나왔을 때 한번 볼까요? 자, 딱딱한 땅도 그냥 측정기 단자를 댔을 때 OL이 나오게 됩니다. 쭉 찔러 넣어서 땅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기온이 좀 올라가서 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흙이나 돌, 가루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좀 됐을 때 어싱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쉴드 그린에 어싱 양말을 신었을 때는 14, 13 메가옴, 12 메가옴, 11 메가옴까지 더 떨어지네요. 이제 서서 압력이 좀 갔을 때는 8.5 메가옴으로 떨어집니다. 맨말보다는 조금 더 어싱이 잘 된다고 할까요?